띠링! 여러분의 휴대폰에 월급 입금 문자가 울립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도 잠시, 곧바로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이 빠져나가며 잔고는 다시 바닥을 드러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연봉이 오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버는 만큼 쓰는 액수도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는 있는 걸까?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복잡한 주식 차트나 부동산 갭 투자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평생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5아이를 키워내고 자신의 집을 소유했으며 은퇴 후에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다간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 미셸 싱글테리의 할머니 빅마마입니다. 빅마마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고 고학력자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다루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빚은 전염병처럼 피하라.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뻔한 걸 실천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까요? 빅마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지 마라.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속 친구의 명품 가방, 직장 동료의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보이기 위해 카드를 긁죠. 하지만 빅마마의 눈에 그것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그것은 내 미래를 저당다 펴 현재의 허영심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산 건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산 건가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빅마마는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게 없으면 죽는가? 둘째, 이게 없으면 직장을 잃는가? 셋째, 이게 없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필수품이라고 믿는 최신 스마트폰, 매일 마시는 프랜차이즈 커피, 계절마다 바꾸는 옷들은 사실 생존과 관련된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욕구일 뿐입니다. 욕구를 필요로 착각하는 순간 통장은 텅장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필수품처로 여겨집니다. 포인트 적립, 할부 혜택, 연말정산 등 갖가지 이유로 카드 사용을 합리화하죠. 하지만 빅마마는 신용카드를 악마의 초대장이라 불렀습니다. 카드는 고통 없는 지출을 가늠하게 합니다. 현금 5만 원을 꺼내줄 때는 손이 떨리지만 카드로 5만 원을 긁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특히 무이자 할부는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게 만들어 영원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갈 게 확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를 통제해야 할까요? 빅마마의 해결책은 원시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현금 봉투 시스템입니다. 식비, 교통비, 용돈 등 항목별로 봉투를 만들고 딱 정해진 현금만 넣어두는 것입니다. 봉투가 비면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싶어도 식비 봉투가 비어 있다면 집에 있는 김치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이 핵심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세요. 불편해야 돈이 모입니다. 카드로 긁고 앱으로 확인하는 가계부는 잊으세요. 물리적인 현금만이 당신의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죠.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빅마마는 이를 고난의 날을 위한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이 돈은 투자를 위한 것도 여행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 지탱해 줄 안전판입니다. 비상금이 통장에 든든하게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 의절한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마마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라. 돌려받을 기대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주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만약 그럴 여유가 없다면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안해서 정 때문에 빌려준 돈은 결국 당신의 가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재정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수건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영끌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빅마마는 집은 안식처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출 원리금이 월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작은 집이라도 내 분수에 맞고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진짜 나의 집입니다. 남들이 강남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자선 상황에 맞는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빚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빅마마가 말하는 주거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빅마마는 무조건 아끼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바로 교육과 경험입니다.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여행에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단, 이것도 미리 저축한 돈으로 해결했지 빚을 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품백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가죽이 되지만 배움과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세요. 쓰레기가 될 물건에 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성장시킬 걸음에 돈을 쓰고 있나요?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빅마마는 재정적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수입과 지출, 빚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딴 주머니를 차거나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마주 앉아 가계부를 놓고 재정회의를 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 대를 탔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그 배는 제자리를 맴돌거나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값 5,000원, 택시비 1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 여러분의 은퇴를 결정합니다. 빅마마는 푼돈은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5,000원씩만 아껴서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30년 뒤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과 인내심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1억 원을 커피로 마셔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세요. 절약은 궁상 맞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러브레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Spend Well, Live Rich입니다. 여기서 Live Rich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빅마마는 항상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갖지 못해 불행해하는 대신 건강한 신체와 사랑하는 가족, 오늘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왕처럼 살 수 있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수억 원을 벌어도 거지처럼 쫓기며 삽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많은 2030 세대가 먼 미래의 은퇴보다는 현재의 욜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늙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빅마마는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의 10%, 아니 20%는 무조건 미래의 나를 위해 떼어놓으세요. 그것은 세금과도 같습니다. 내지 않으면 나중에 혹독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폐지 줍는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스타벅스 컵을 내려놓고 연금 계좌를 개설하세요.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돈을 다루는 법을 물려주세요. 빅마마는 자녀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용돈은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집안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용돈을 모아서 사게 하세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얻은 물건의 가치는 선물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경제관념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부자를 만들어주지 말고 스스로 부자가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할부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팔아 현재의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빅마마의 지혜를 빌려 선언합시다. 오늘부터 할부는 없다.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의 현금을 모은 뒤에 사세요. 기다리는 동안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할부를 끊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그리고 플러스로 돌아설 것입니다. 옆집 순이 아빠는 주식으로 대박 났더더라. 친구 철수는 이번에 코인으로 차를 바꿨다더라. 이런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지 잃은 돈과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불안한 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와 원칙을 지키세요. 빅맘마처럼 묵묵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는 거북이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이 사기를 부르고 투기를 부릅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부자가 되세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비웃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빅마마는 그 티끌이 모여야 태산이 된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장을 볼 때 할인 상품을 찾고 전기 코드를 뽑고 외식 대신 집밥을 묻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집이 되고 노후 자금이 되었습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돈에게 버림받습니다. 10원, 100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오늘 아낀 1,000원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빅마마는 금융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자신이 모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파생상품, 이해할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의 추천만 믿고 덜컥 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킬 책임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용어를 공부하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금융에 대한 무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경제 뉴스를 읽고 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빠듯한 살림에도 빅마마는 11조와 기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행위는 돈의 주인이 나임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의식입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1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마음 그릇에는 더 큰 도가 담길 준비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재테크 영상을 보고 책을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삶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보고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빅마마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오늘 신용카드를 자르지 않고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세요. 통장 쪼개기, 체크카드 사용하기, 배달앱 지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돈 관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빅마마는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면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려고 노력하세요. 재테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가는 마라톤입니다. 숨이 차면 잠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마마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 걱정 없이 잠들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내면이 당당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0억이 찍히는 날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날이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빅마마의 잔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또다시 카드값에 허덕이는 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닫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영수증부터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